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가장 먼저 올려준 상반기 바이오 3인방 영상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은 무려 750명이 이 영상을 시청하셔 가지고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를 보면서 저놈이 주식 분석 능력이 있다. 그리고 주식을 보는 시야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으시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주식 투자에서 헤매고 있고 좀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한번 꼭 소개해 드리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제 좀 기분이 좋지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려 750분 정도가 이 방송을 시청을 했는데 구독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게 이 방송을 예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신청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구독은 최소한의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구독을 신청해 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바이오를 내가 추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차트 보고 바이오를 추천드린 거 아니라요. 저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양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이오 정리부터 해가지고 일반 약품이 뭐고 바이오 종류가 뭐고 그다음에 여러 질환의 종류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원 항체, 그다음에 임상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다음에 바이오 유망주는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어떤 시장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반기 바이오 세 종목을 추천해 드린 겁니다. 특히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요.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바이오 관련 보고서들이 있죠. 그 모든 종목들을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 순서대로 해가지고 강스텐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쫙 정리를 했죠. 나이백, 네오니문텍, 이렇게 5번 노울, 그리고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드림, 이리트게 동구바이오, 이렇게 기억 순서대로 해가지고 시중에 나오는 각 증권사에 나오는 모든 보고서를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바이오 쪽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추천을 드린 거니까 그냥 다른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뭐 차트 보고 추천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바이오 증권사 보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진짜 바이오 이 종목들이 마음에 들면은 단타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은 분명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를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로 20% 30% 먹으려고 바이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바이오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될수록 바이오는 대박을 노리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증권사를 거의 30년 정도 증권사 생활을 오래 했죠. 그리고 이 전문가 생활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바이오 쪽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주는 그런 수익 인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한 지는 한 3년 약간 넘었는데요. 그 전문가를 하면서 제가 매디팩토를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줬죠. 매디팩토를
3억 투자해 가지고 10억을 벌게 해 줬죠. 무려 수익률이 한 300% 정도 나게 해 줬죠. 3억 투자해 가지고 9억 6천 원을 이렇게 수익률 큰 수익을 내게 줬죠. 이게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은 종목을 잘 고르면은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20% 30% 먹으려고 투자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한번 노리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큰 돈을 한번 벌어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맨날 10% 20% 먹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 유망 종목으로 추천드린 종목은 좀 큰 수익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추천드린 종목이니까 너무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 1순위로 여러분 추천드린 종목이 알테이전이죠. 그래서 알테이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2월 13일 날 한번 사보시라 그랬죠.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 가격이 다 틀리겠죠. 근데 제가 보면은 충분히 매수할 마음이 있었다면은 알테이전 76,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장중 고점을 보니까 93,5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럼 주당 한번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주당 17,500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수익률은 한 20% 3% 수익률 났죠. 엄청난 수익률이 난 거죠 이번 주에. 알테이전을 매매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알테이전은 1분기에 재료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재료 하나가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불발됨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상승을 했죠.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금 후보 종목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알테이전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업체죠. HPSP, 그다음에 엔캠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익되면서 이렇게 선침매성이죠. 기관 투자자들의 선침매성 매수세가 이익되면서 제가 보면은 알트진이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테이전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알테이전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죠. 최근에 보면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샀죠. 계속 주식을 샀죠. 월요일부터 보면 한 19만 주, 4만 주, 5만 주. 어제는 14만 주까지 사면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차트를 봐도 최근에 주가가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고점이 95,000원이죠. 95,000원을 바로 돌파하고 50일 신고가를 경신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전고점에 좀 얻어맞고 약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갈 것인가. 그것은 제가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시장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화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충분히 전고점 10만 원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저는 단기 매매보다는 좀 상반기를 보고 알트전을 계속 투자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계좌에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장기로 한번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상반기 바이오 중에서 2인자가 될 만한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이야기해줬죠. 이 종목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 종목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면은 33,000원 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장중 고점을 내가 보니까요. 제가 보면 41,100원까지 상승했더라고요. 그럼 주당 수익률이 얼마 났냐면요. 81,000원 정도, 아니 8,100원 정도 났죠. 그러면 수익률이 무려 24%가 났습니다. 이번 주에. 아까 알트비전은 23% 나왔다 그랬죠. 얘는 24%가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무슨 재료가 있었냐? 그러면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포 자동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랬죠. 이것이 세계 표준로 지금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세계 생명 자동화 학회라는 데 참석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생명과학 기술과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의 첨단 기술과 신제품 HT 2100이라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표준화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시켰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을 이제 이번 주에 좀 걱정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이 상장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됐죠. 6개월 보호이수 물량이 이번 주 풀렸습니다. 그 보호이수 물량이 13일 날 150만 주가 풀렸는데 그 물량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그것을 은근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이제 이 물량들이 언제 나올지는 그걸 모르죠. 이 물량들만 제대로 소화되면은 주가는 강한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보면은 이런 보호이수 물량이 풀린 해제 물량이 나오면은 주가가 만약 급락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좀 우려스러움이 좀 있지만은 이 물량이 출회된 것은 단기약조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중장기로 접근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보면은 주가가 제가 바닥을 쳤다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지고 단기에 가까이 20% 가까이 수익률이 났죠. 아직까지 이제 뭐 추세가 좀 살아있죠. 뭐 단기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숨고리가 나오고 있지만 추세는 좀 살아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보면은 주가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고점이 7만원 정도죠. 뭐 단기적으로 7만원을 바로 돌파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럴 경우는 좀 희박하고 뭐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은 충분히 7만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한번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은 계속 좀 홀딩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 세 번째로 바이오 관련 중에서 유망 종목을 제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죠.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이 종목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공지능 신약 개발업체다 그랬죠.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 개발업체는 3개 업체가 있다 그랬죠.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 다음에 보로네이,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란 얘기를 해드렸죠. 특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저 방송을 듣고 살 의향이 있었다면 11,500원 정도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장중 고점을 보니까 13,880원까지 상승했다고요. 그러면 주당 2,380원이 상승했더라고요. 이번 주만 무려 20% 수익률이 났더라고요. 세 종목 중에 아무 종목만 사더라도 여러분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샀더라도 20% 이상 수익률이 났죠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무슨 뉴스가 있는가 제가 이제 한번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특히 어제죠. 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엔비디아하고 약간 협력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끝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신약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그 회사 이름이 니커진 파마슈티커스라 그럽니다. 니커진 파마슈티커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신약 개발 업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최근 이번 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어제 5.7%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그제도 이 종목이 13%가 급등을 했죠. 최근에 3일 연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이 니거진 파마 수티컬스라는 종목은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에 있던 이후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갈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내가 보면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보면요. 이 종목도 바닥을 쳤죠. 바닥을 치고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보면 이 종목도 제가 그러죠. 좀 길게 보자는 얘기죠. 정권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뭐 단기적으로는 뭐 숨고리가 나올 수가 있지만 좀 상반기까지 보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분석해 봤을 때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강세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이오 상반기 3인방 중에 한 종목으로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단타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면은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 보면 지난 주말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스를 방문했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반도체 신화 만들기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스가 4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제5공장은 내년 5월에 가동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2의 바이오 캠퍼스에 7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 항체 약물 접합체 가장 대장주는 내곡현 바이오입니다. 내곡현 바이오가 한번 또 다음 주에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ADC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내곡현 바이오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ADC 시장이 작년에 8조 원 시장인데 2026년에는 17조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과 함께 바이오 펀드를 2,400억 정도 펀드를 조성한답니다. 그럼 이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 기업에 바이오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중에 좀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월 초순부터 바이오 관련주가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 중에 내가 소개해주는 바이오 3인방만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요. 다른 바이오는 다 빠졌습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이오가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번 봤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려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면 미국의 최근 비만 당뇨 치료제 가장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일라이니리 같은 종목들이, 일라이니리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라이니리가 어제 사상 최고치로 경신했더라고요. 일라이니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일라이니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가를요. 잠깐만요. 차트가 갑자기 지금 안 나오네요. 차트가 갑자기 안 나오네요. 일라이니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이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노보노디스크죠. 노보노디스크가 어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또 노보노디스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나오네요. 인라인 릴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죠. 인라인 릴가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죠. 얘도 비만 치료제로 계속 작년부터 각광을 받았죠.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노보노디스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우리 바이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P 500에서 이제 대형 바이오를 추종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 ETF가 어제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 ETF 대형 바이오를 추종하는 ETF는 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올랐죠.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ETF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ETF 이제 두 개를 보면요, 그 두 개는 그렇게 어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죠. 티커명이 이제 IBB인데 이 중소형 나스닥에 상장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추정하는 지금 그 ETF인데 얘가 이제 계속 오르다가 최근 2개월째 옆으로 박스권 조정을 보이고 있죠. 얘가 좀 강하게 오르면은 우리 바이오 관련 주에 상당히 호재를 작용하는데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도 좀 약간 주춤한 것 같고 또 미국의 나스닥 기업에 상장된 이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에 또 ETF가 또 하나 돼 있습니다. 그 ETF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IBBS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은 IBB가 있고 SXBI라는 ETF가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ETF가 강하게 올라야지만이 우리 바이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중소형 ETF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죠. 이것도 이제 중소형 바이오 ETF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대형 바이오 ETF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반면에 중소형 바이오테크 ETF 이제 티커명입니다. XBI, IBBI는 뭐 그래도 급락은 하지 않고 그래도 최근에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은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다음 주에 바이오 관련주 크게 급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환매 차원에서 다음 주는 바이오 관련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반기 바이오 3인방 그것은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중장기 매매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은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면은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바이오 점검은 이 정도 해주고요. 제가 내일 또 제가 다음 주 투자 전략과 유망주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셔가지고 또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저 개인 유튜브 좀 많이 소개해 드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